간 이식 수술 대가로 고성이가 매민 10억 수표. 지은호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도 거절했던 그녀가 말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친생모에게 이제 털끝만큼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복수는 한 방에 보낼 만큼 화끈했고 성재와 영라, 우진까지 가세한 고성이 타도 작전. 오늘 그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먼저 퇴원한 지은호는 우진이 회복치료를 받는 병실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일찍 왔네. 우진은 침대에 기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 끓여왔어. 병원 음식만 먹으면 질리잖아. 지은호는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넌 정말.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에게 해준 것들을, 목숨을 나눠준 것을.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약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호, 뒤에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돌아봤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고성이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핸드백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결국 네가 우진이를 살렸잖아. 봉투를 건네는 고성이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0억 원. 지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 이제 우진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너도 내 생활로 돌아가야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게 지은호의 생모 고성이는 더 이상의 인연을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호도 고성이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받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진이를 살리는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직은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틀린 길도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우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성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편히 있어. 고성이는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오늘 지은호 만났어. 그리고 수술 대가로 10억 줬다. 그거 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네. 우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우진아. 고성이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여도 결국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지은호도 마찬가지고. 우진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이제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말이야.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점이 없는 아들이어야 해. 미국에 돌아가서 장학금 받으며 학점도 성재보다 더 잘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내 역할이야. 엄마는 제가 정말 성재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글픈 표정으로 우진이 묻자 고성이는 우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일어났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지. 알겠지? 우진은 입술을 씹으며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호가 우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아? 은호야. 우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 어제 너한테 할 얘기가 생겼어. 지은호는 우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어제 고성희 씨한테 돈을 받았어. 10억.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말이야. 지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일 하려고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진은 지은호를 다시 봤습니다. 장기이식 환우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모금 운동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그리고 지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진이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너 학교 다닐 때 노래 좀 했잖아. 우리 콘서트 열자. 콘서트? 응. 재단이랑 협력해서 여러 뮤지션들도 섭외하고 수익금은 전부 장기이식 환우 지원에 쓰는 거야. 지은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는 돈을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 쓰려는 게 아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하자. 꼭 하자. 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퇴원 후 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의 선율 Hope in Harmony. 프로젝트 이름이었습니다. 장기이식 재단과의 미팅, 뮤지션 섭외, 장소 대관.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이거 봐. 김태원 기타리스트가 참여하겠대. 정말 대박. 그리고 여기 시니어 합창단도 섭외됐어. 완벽하다. 그런데 지은호는 한 가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진아, 이 콘서트 기증자를 고성희 씨로 하면 어떨까? 우진은 놀라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어머니를? 그분이 준 돈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잖아. 그리고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난 그 돈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고성희 씨가 주는 돈은 떳떳하지 못한 검은 돈일 수 있지. 하지만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기증자가 되면 그 행사가 아버지 귀에 들릴 테고 내가 간이식 받은 사실을 숨길 수도 없을 텐데 이게 내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나를 버렸고 20년 만에 이용하려고 찾아왔고 그것도 참 비열한 방법으로 몰래. 차라리 내 앞에서 사과했으면 난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나를 내쳤어. 어차피 내게 엄마는 나를 키워준 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하지만 넌 엄마의 거짓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 난 그게 걸려. 이 행사를 통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이어야 해. 지금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은 어때? 우진은 처음엔 많이 놀라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 또한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들었던 고비를 넘겼습니다. 숨이 꺼져가는 순간 눈앞에 있던 은호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제 우진은 은호와 함께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마법에 빠져들었습니다. 넌 정말 생각이 깊구나.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맞을 것 같아. 지은호는 밝게 웃으며 더욱 여유를 보였습니다. 아니야. 난 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어. 어쩌면 생모가 나를 더 좋은 부모를 만나만 해준 것은 아닐까. 그 순간 은호와 우진 쌍둥이 형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충만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콘서트 한 달 전 홍보 영상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여러 뮤지션들이 모였습니다. 록밴드, 재즈싱어, 클래식 첼리스트, 그리고 시니어 합창단까지. 자, 우진 씨 차례입니다. 감독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은 기타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간을 나눠줬습니다. 카메라가 우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우진은 기타 줄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이번 희망의 선율 콘서트는 그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진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편집된 영상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지은호, 우진,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인터뷰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이 콘서트는 가온재단의 고성희 이사님의 기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공개하시죠. 큰사랑 장기이식 모금재단 이사가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후 고성희는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회사 직원이 보고 있던 화면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성희가 물었습니다. 아, 요즘 화제인 콘서트 홍보 영상이에요. 희망의 선율이라고. 고성희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우진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이 콘서트는 고성희님의 기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렇게 쓰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돈이 저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고성희는 화면을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 지은호의 밝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이름. 고성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영상을 껐습니다. 콘서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우진은 마지막 리허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리허설이 끝나고 우진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머니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진이가 함께해줘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곧 시작될 콘서트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 저녁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신의 한정식 집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한동안 말없이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신없다.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옆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국악 선율 위로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진입니다. 지역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성재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기타를 든 우진. 차분하지만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 저는 얼마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간을 나눠줬습니다. 지역은 무심코 화면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 희망의 선율 Hope in Harmony. 장기이식 환우 지원 콘서트. 이거.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거잖아.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뮤지션들의 인터뷰, 시니어 합창단의 연습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자막. 이 콘서트는 고성희님의 기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만. 저 분은 지은호를 괴롭히던 분인데.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 분이 누구라고? 우리 새어머니를 네가 어떻게 알아? 지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의 생모야.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쌍둥이 딸을 고아원에 버렸고 아들만 데려가 키운 사람. 성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그 딸을 다시 찾아왔고. 지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 처음에 은호가 거절하니까 100억대 건물과 증여세까지 주겠다고 했었어. 결국 은호가 수수료 10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시 인연을 끊자고 하셨대. 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렇게 쓴 거구나. 응.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지만 자기 인생을 위해 쓰지 않았어. 세상으로 돌려보냈지.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집안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다. 지역은 성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진실만 보지 않아도 될 때인 것 같아.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혁은 다시 TV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의 기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위로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의 진심이 조용히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성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기묘한 정적. 평소라면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나 주방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라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숨막히는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수술실의 조명처럼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면서도 어떤 온기도 주지 못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고성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항상 단정했던 옷매무새도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거짓말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언젠가는 올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떨리는 손끝,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입술을 깨물며 애쓰는 모습 모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너도 봤지?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위엄 있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너지기 직전에 건물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림 같은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홍보 영상 말이죠.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한테는 말 못했어. 고성이는 박진석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는 박진석. 그는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발하는 분노보다, 고함치는 목소리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의 침묵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봐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어. 고성이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이미 깨진 화병을 다시 붙이려는 것처럼 아무리 말을 이어가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를.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우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잖아. 고성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온 방어막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무엇이 진짜 감정이고 무엇이 계산된 표현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 체면에 흠갈까봐 회사에 누가 될까봐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말이 뒤섞여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표정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려는 것처럼, 아니면 자신조차 마주하기 싫은 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처럼. 그래서 가온재단 작년 수익금 중에서 10억을 통 크게 기부한 거야. 다 좋은 뜻이었어.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믿어달라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모든 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변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고성이의 말은 하나의 연극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연습해온 역할, 완벽한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 사회에 기여하는 재단 이사장. 그 모든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완벽한 연기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갔더라면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지나갔더라면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순간, 아빠, 아니에요. 조용히 서 있던 박영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 계단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영라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을 쥔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우진이 오빠는 쌍둥이였어요. 저도 우진 오빠 병문안 갔다가 알게 됐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멈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조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중 아들만 데려가서 키웠고 딸은 고아원에 버렸어요. 영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던 목소리가 이제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침묵으로 인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에 날 것의 공포였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영라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우진이 수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어요. 영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긴 시간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소녀. 거기서 지은우 언니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우진과 너무나 닮은 얼굴,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똑같은 몸집까지.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유사성이었습니다. 간을 떼어준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가장으로서 그는 언제나 냉철함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삼켰고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의 수압처럼 모두를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기부요? 영라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반쯤 드러난 진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니까요. 엄마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사회적 지위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우 언니가 만든 거예요. 영라는 병원에서 지은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아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들, 어떻게 우진을 찾았는지, 어떻게 간 기증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받아 선한 일에 쓰기로 했는지. 엄마가 준 10억을 그 언니가 세상에 돌려준 거예요. 지은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 가족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용서를, 복수가 아닌 치유를.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의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파도가 밀려오자 순식간에 형체를 잃어가는 모래성처럼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말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때를 기다려야 할지. 하지만 영라의 용기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평생 받을 충격을 다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귀는 수빈이 있잖아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그녀. 아무 잘못도 없이 상처만 받고 떠나야 했던 그녀. 어머니가 수빈이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모욕하고 협박하셨어요. 고성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아니에요. 성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도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수빈이 아버지 회사에 압력을 넣으려 한 것도, 수빈이한테 돈을 던지며 떠나라고 한 것도 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수빈이가 오해한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빈이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날,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니야. 영라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고함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였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습니다. 영라는 오랜 시간 어머니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족을 위한 거였으면 쌍둥이 중 한 명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모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남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눈감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떨며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진실의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더 이상의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살았습니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는 항상 진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명을 계산기로 재는 인간은 더더욱.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슬픔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난 정말? 이혼하자. 단 한마디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선고였습니다. 당장이다.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성재를 보았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정리해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영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용기 내줘서 고맙다.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앞 바닥에 털썩 앉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권력과 거짓말이 한순간에 손에서 빠져나간 순간이었습니다. 모래처럼, 물처럼, 아무리 꽉 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들처럼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희망의 선율 콘서트는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심가의 대형 공연장. 2,0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 나눔, 희망을 전하다. 무대 위에서 우지는 기타를 연주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기타 줄을 튕길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지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맨 뒤 구석 자리.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택했습니다.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진의 연주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간을 기증한 것,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선한 일에 쓴 것, 모든 것이.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장기이식 인식 개선에 큰 울림 익명의 기증과 진실한 연대가 만든 기적. 여러 방송사의 카메라가 공연장을 비췄습니다. 저녁 9시 뉴스의 메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앵커들은 이번 콘서트가 가진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의 기증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성이의 이름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만 해도 언론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다뤘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숭고한 기부, 상류층의 모범적 선행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그 모든 기사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성이가 아닌 진짜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심을 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SNS에는 콘서트를 본 사람들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익명의 기증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진실한 연대네요. 그리고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며 자신을 버렸던 과거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운 날들, 왜 자신만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쌍둥이 오빠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자신은 차가운 시설에서 자라야 했던 부조리함, 자신을 이용하려던 아기도 고성이가 돈으로 자신의 양심을 사려 했던 순간, 그 모욕적인 제안. 하지만 지은호는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아기를 선의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선한 선택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증오는 더 큰 증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용서와 선행은 다릅니다. 그것은 악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선징악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도, 통쾌한 복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드러나고 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을 이깁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옳은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 것. 고성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지위도, 명예도.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쌓아올린 거짓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뿐이었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돌돌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